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명이라뇨. 워낙 부족한 컨텐츠라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기도 민망해서 지금껏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부분과 겪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니 큰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온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무엇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댓글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주신 한 달 생활비를 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여행 경비도 그렇지만 막상 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생활비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앙헬레스 한 달살이 비용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생활비라는 부분이 그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전제와 상황이 있고 각자의 취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내용 자체가 제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니 지극히 개인적인 50대 후라비의 필리핀 살이로 한정하여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 이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방송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거의 모든 유튜브 채널에도 한 번씩은 다루더군요. 황제 투어, 황제 골프, 황제 빌라. 세상의 황제는 전부 동남아에 있는 모양입니다. 단언컨대 황제 이민은 불가능합니다. 한국보다 GDP가 떨어지는 나라로 오게 되면서 가지는 일종의 환상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회의 기본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나라에서 황제의 삶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의미가 자신의 꿈과 의지를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런 삶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아무리 필리핀이라도 한 달에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써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황제이민이라는 허황된 이야기는 접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하나의 전제를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능력도 없어서 필리핀을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보다는 덜 경쟁적이고 덜 피곤한 삶 속에서 여유로움을 얻고자 필리핀행을 선택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러니 제 생활비에는 한국에서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혼자입니다. 누군가는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외로움의 뒷면은 자유로움입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든 꼭 필요한 요소들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꼭 지출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집을 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있겠고 차를 구하고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또한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한 비용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잡다 하니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땅을 사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죠.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필리핀 법 때문에 불안한 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상당한 금액을 깔고 앉아 살아가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한국의 연립주택처럼 지어서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시다면 한 달에 최소 3만에서 4만 페소의 월세를 지출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로컬들이 사는 빌리지라면 10,000페소 내외에도 작은 집을 구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살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일단 노래와 개, 달기라는 소음이 너무 힘들고 한국인들이 살기 시작하면 좀도둑도 좀 생깁니다. 주거 환경도 너무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빌리지를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방 3개에 거실이 딸린 이런 집들을 구해야 하는데 아주 저렴하게 구한다고 해도 한 달에 최소 4만 페소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집을 관리하자면 전기요금, 인터넷,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과 가정부의 월급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경우 에어컨 사용을 잘 안 하는데도 전기요금은 한 달에 6,000페소 정도 나갑니다. 필리핀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이유겠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후 하루 종일 켜놓는 컴퓨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보다 원활한 환경을 위해 가정용으로는 거의 최상급을 사용하는데
300mbps의 속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 달에 3,000페소를 지출합니다. 상하수도와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한 달에 1,000페소를 지불하지만 음식을 해먹거나 차를 끓여먹는 용도의 생수는 따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도 한 달에 2,000페소 정도가 나갑니다. 가정부는 입주가정부로서 24시간 저를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렴했지만 해가 갈수록 인상을 해줬기도 했고 요즘 필리핀 가정부의 월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8,000페소를 주고 있고 식비와 기타 비용으로 1,000페소 정도를 따로 줍니다. 이 정도가 주택관리비일 텐데 월세를 4만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59,000페소 정도가 지출됩니다. 물론 저는 월세를 내지 않으니 한 달에 2만 페소 정도를 사용합니다. 필리핀은 대중교통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나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트라이시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이다 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렌트비가 추가됩니다. 보통 토요타 비오스 같은 승용차는 2만 페소 내외에 한 달 렌트가 가능하지만 필리핀의 도로 상황이나 기후 조건 때문에 중형급 SUV가 더 유용합니다. 그럴 경우 차량의 상태에 따라 한 달 3만에서 4만 페소 정도가 지출됩니다. 현재 필리핀 유류비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초 1리터에 40페소였던 디젤 가격이 이젠 80페소가 넘습니다. 동네에서 골프장이나 다니고 식사나 하러 다니는 경우 한 달에 4,000페소는 충분했던 유류비가 이젠 8,000페소는 써줘야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차가 있어서 한 달에 8,000페소 내외를 지출하지만 차를 렌트하실 경우에는 최소 4만 페소가량이 차량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무줄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가계부를 몇 년째 써오다 보니 어느 정도 평균치는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일단 통신 비용이 있겠죠. 저는 599페소에 모든 네트워크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에 한 달 3GB 데이터를 사용하는 약정 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다양한 약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유심을 사서 프로모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통신사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정폰을 사용했었는데 해외에 나가면 다른 유심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지금은 자급제 폰을 사서 쓰고 유심만 약정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선 피할 수 없는 라운딩 비용이 있죠. 사람을 만나고 우위를 다지려면 일주일에 최소 2회 정도의 라운딩은 나가줘야 하겠더라고요. 예전엔 이 동네 모든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저렴했는데 회원권을 팔아버리고 나니 비용이 좀 많이 나가네요. 혹시나 이 지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모사 회원권은 꼭 사두세요. 이 동네 대부분의 교민들이 회원이시다 보니 미모사는 일종의 사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한 번 라운딩의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에서 5,000페소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6번 정도 라운딩을 하니까 3만 페소 정도의 지출이 있네요. 라운딩 후 그냥 헤어질 수는 없죠. 물론 라운딩을 안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는데 음주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산다고 해도 한 번에 적게는 4,000페소, 많게는 1만 페소 정도가 한 끼 식사에 지출되더군요. 2명에서 4명 사이의 기준입니다. 이런 모임이 라운딩 후에는 무조건 만들어지고 그 사이사이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3만 페소 정도는 지출됩니다. 제 몇 년간의 가계부가 이야기한 것이니 얼추 맞을 듯합니다. 결국 이 사회적 관계비용이 제 지출의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에 6만 페소가 지출되네요.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면 절반가량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사리에서 골프장 회원권은 필수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비용입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SNR이라는 대형 회원제 쇼핑몰에서 대용량으로 꼭 사야 하는 것들을 사고 한 달에 3번 정도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식재료와 필요한 다른 것들을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물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SNR에서는 한 번에 7,000페소 정도 지출했네요. 한인마트에서는 한 번에 3,000페소 정도 지출했습니다. 합을 내면 한 달에 23,000페소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 이외에 마사지나 기타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에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 비용이 잡다하긴 한데 다 모으면 한 달에 10,000페소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더군요. 결국 생존 비용으로 총 33,000페소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제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쓰는 생활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 달 살이로 필리핀에 오시게 된다면 사용하셔야 될 금액이기도 합니다. 집 유지 관리 비용, 차량 유지 보수 비용, 사회적 관계 비용, 생존 비용 이렇게 하니까 12만 1,000페소가 제 평균 한 달 생활비네요. 여기에 가끔 스쿠버 다이빙 투어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스쿠버 다이빙을 다녔고 1년에 한 번은 2달 정도의 장기 여정을 잡아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1년의 3분의 1은 여행을 다니며 보냈습니다.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제 가정부에게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드네요. 주인 없는 집을 알뜰하게 잘 가꾸고 지켜와 줬으니까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집과 차가 없으면 여기에 7만 페소를 더하셔야 합니다. 총 19만 페소 정도가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사나 두 명이 사나 이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살다 보니 남들보다 많이 쓰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엔 이보다 좀 적게 썼었는데 슬슬 사회적 대응의 단계들이 낮아지면서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스쿠버 여행이나 장기 여행을 안 다니니 덜 쓰고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음주의 기회가 많아지니 또 지출이 늘기 시작하네요. 유튜브를 만든다고 사용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게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생활비야말로 본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고 모든 것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 식재료는 수입품이라 한국에 비해 많이 비쌉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한식으로만 하루 세 끼를 때우지 않아도 좋은 식성이라 식재료 구입비가 다소 저렴하게 지출됐지만 한식으로 모든 끼니를 챙기시려면 적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는 제 모습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남이 하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던 때에 비해 훨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성적이던 이명도 사라졌고 잠도 푹 잡니다.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일 처리를 하고 없으면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자리를 갖고 돌아와서는 마사지를 받고 잠에 듭니다. 한국에서 누리던 사회기반 시설의 혜택도 없고 수입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덜 쓰고도 그만큼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제겐 없네요. 눈을 돌리면 초록색 대지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수줍은 듯 미소 지어주는 필리핀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최 선생이었습니다.